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1% 이상 제법 강한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 고용도 상당히 불안했고요. 또 이어서 반도체도 불안하고요. AI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이런 불안감까지 세 가지의 불안이 이 뉴욕 증시를 강하게 누르고 있는 하루입니다. 다우지수가 1.12% 하락 중이고요. 또 나스닥 역시 1.58%, 오늘은 비슷하게 1%대 이 내외의 강한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는 두 지수. 또 이어서 S&P 500까지 오늘 1.19%, 3대 지수가 모두 1% 이상 낙폭 기록하고 있고 또 러셀 2000 중소형주들도 오늘 상당히 부진합니다. 가장 먼저 오늘 장 초반에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무려 세 가지가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장 초반마다 투심이 악화된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 자금 흐름은 어떻게 흘러나왔을지 결과적으로 히트맵 화면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은 한눈에 봐도 하락불이죠. 이 빨간불이 굉장히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하루네요. 가장 먼저 M7 중에서는 메탈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강한 급락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이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이제 잠시 후에 6시가 조금 넘으면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무려 4% 현재 하락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실적 발표가 계속해서 삐그덕삐그덕거리는 모습입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온 기업들이 많은 형국이죠. 이 때문에 경계감이 강하게 현재 이 매물을 출회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존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당연히 이 AWS 매출 성장률, 한마디로 이 클라우드 부문의 사업 성장률이 핵심 주가를 가를 턴키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4.8%가량 하락 중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반이 사실 좋지가 않죠. 요즘 들어서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사업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계속해서 이 시장에 좀 잔존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밤사이에 스티펠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투자 등급을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AI가 기존 산업군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전반적으로 이 투심을 출렁이게 만들고 있고요. 반도체 단도 좋지가 않습니다. 이 퀄컴이 8.9% 하락 중이고 엔비디아도 1.2% 하락 중 금융주들도 상당히 오늘 모습이 좋지가 않은데 잠시 후 바로 뒷장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시죠. 오늘 시장을 움직인 세 가지 핵심 이슈입니다. 자, 가장 먼저 계속해서 고용 신호,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매크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점이 오늘 이렇게 빨간 장을 만든 가장 큰 요인입니다. 무려 세 가지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는데 다음 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첫 번째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마다 나오는 지표죠. 매주마다 얼마나 새로운 실업자들이 발생했느냐 이걸 보여주는 지표인데 23만 1,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비 대비해서도 무려 10%가량의 실업자가 새롭게 늘어난 거고요. 또 전방치도 크게 웃돌았습니다. 거의 2만 명 가까이가 예상보다 많은 실업자가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작년 12월 이후로 8주 만에 실업자 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다치를 기록하면서 고용에 대한 첫 번째 이 경고등이 켜졌고요. 두 번째 경고등은 바로 이 BLS,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발간하는 구인이직 보고서죠. 우리가 졸츠라고도 쉽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 구인 이직 건수, 새롭게 일자리를 찾은 사람의 수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654만 건이 나왔는데요. 그 전월치가 700만 건의 새로운 이 구인자 수가 나왔다는 것에 비하면 거의 50만 명이 줄어든 것이죠. 이 전망치 대비해서도 상당히 구인자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2020년 이후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만큼 구인 건수가 상당히 쪼그라들었다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했는데 해고는요 소폭 늘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죠. 또 거기에다가 챌린저 보고서까지 요즘에는 이 미국 부분적인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 때문에 이런 민간 고용 지표들도 상당히 무게를 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굉장히 쇼크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경제위기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와 비슷하게 지금 이게 나온 건데 이제 챌린저 보고서에서 1월 동안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 사람을 얼마나 줄였느냐를 보여주는 그 수치를 바로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10만 8천 명을 1월 동안 미국 기업들이 줄여 나갔는데 이게 전월 대비해서 200% 무려 상승한 모습이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118%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이 해고 규모. 반대로 채용 계획, 사람을 많이 뽑으면 괜찮겠죠. 그런데 사람을 많이 뽑지도 않습니다. 채용 계획 역시 금융위기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거기에다가 또 전체 감원의 절반은 바로 대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마존이라든지 UPS와 같은 대기업의 구조조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일견 산업 전체가 사람들을 감원하고 있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 고용시장 전체에 둔화의 경고 등이 다시 한번 울리고 있다.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부 섹터들은 좀 이슈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끓는 이 활활 타는 불에 끓는 기름을 부는 격이었죠. 반도체 단이 상당히 좋지가 못했었죠. 알파벳과 퀄컴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차례대로 보시죠. 우선 기본적으로 알파벳도 그렇고요. 퀄컴도 그렇고 실적 자체는 괜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유가 각각 명확합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 지출을 2배나 늘린다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도 어마어마한 자본 지출을 통해서 인프라를 만들었었는데 올해는 갑작스럽게 거기에 2배 되는 돈을 더 사용을 한다니 이 때문에 현재로서 이 알파벳은요, 1,750억 달러에서 1,850억 달러, 정말 한 나라의 예산에 견줄 수가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이죠. 작년보다 2배 가까이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게 지출을 늘리면서 과연 이거를 수익으로 보답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 전반에 드리워졌고요. 또 현재 퀄컴 같은 경우에도 2분기 매출 전망, 그러니까 다음 분기의 매출 가이던스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 퀄컴 2분기 실적 전망 가이던스에서 제가 문제가 되는 부분들만 꼽아가지고 왔는데 조정 EPS와 매출이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가장 핵심이죠. 이 퀄컴은 전 세계 가장 큰 스마트폰 칩 생산 기업인데 그 제일 중요한 스마트폰용 칩 매출이 60억 달러로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퀄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이건 시장에 문제가 있는데 메모리 칩이 워낙 요새 공급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요.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니까 소비자들은 소비를 줄이겠죠. 이 때문에 스마트폰 생산이 감소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퀄컴 오늘 거의 9%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나머지 특징주들은 어떤 이슈를 몰고 왔을지 이 정보경 앵커와 함께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엔트로픽이 계속해서 이 시장을 흐리는 약간 미꾸라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밤사이에는 이 금융 리서치에 특화된 AI 모델인 클로드 오퍼스 4.6을 공개했는데요. 이 그동안 수일이 걸렸었던 이 금융 리서치 작업을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AI가 이번에는 이 S&P 글로벌이라든지 팩트셋 이런 무디스와 같은 금융 분석주들, 금융 리서치 관련주들을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 전반에 퍼졌고요. 소프트웨어도 비슷한 논리로 최근 많이 빠졌었죠. AI가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수 있다는 논란이요. 이 때문에 그걸 촉발시킨 것도 마찬가지로 엔트로픽이었는데 이 때문에 오늘 소프트웨어주들까지 함께 급락하면서 AI가 기존 산업을 대체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 전반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바로 정보경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3대 지수가 모두 1% 넘게 빠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M7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주요 이슈들 특징별로 어떤 게 있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엔비디아 준비해 왔습니다. 현재는 1% 넘게 우리 기준 5시 30분 빠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를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한 건데요. 엔비디아의 중국 사업 전략 조금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는 월가 시그널에서 뉴스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5시 30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급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클라우드 공급 제약과 AI 경쟁 심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펠이 월가의 실적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애저 공급 제약이
기업들이 단기 성장에 제한을 줄 거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보유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도 540달러에서 392달러로 크게 낮추면서 투심이 위축되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은 메타입니다. 좀 유일하게 오르고 있는 종목입니다. 0.43%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럽의 아마존이라고 불리는 최대 이커머스 기업 알레그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알레그로의 광고를 메타의 소셜 미디어에 연동하기로 한 건데요. 이번 협업을 통해서 두 회사가 초기 테스트 후에 솔루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 세 종목의 오늘 마감가는 어떻게 됐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낙폭을 조금 늘리면서 1.37% 하락 마감했고요. 이어지는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4.95%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시면요. 메타가 0.18%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과 퀄컴인데요. 아마존 조금 전에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매출이 2,133억 달러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고요. EPS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입니다. 1.95달러로 나왔습니다. 시외거래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확인을 해보면요.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으로 아마존을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존은 이번 달 시장에서는 분기 EPS와 매출 예상에 대해서 좀 다르게 예상을 했었는데 각각 상회하고 하회하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요. 현재 경기 부담 속에서 이커머스의 성장세, 또 재고 관리 효율성에 대한 경계심이 부각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퀄컴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던 퀄컴의 이야기인데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죠. 8.55% 좀 강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약 15% 감소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이 삼성과 애플 등의 주요 고객사에서 점유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기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낮췄고요. 목표 주가도 215달러에서 155달러로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퀄컴의 마감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6%에 빠지면서 오늘 급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있는 종목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세 종목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ST 로더입니다. 보시다시피 2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관세 부담에 대한 경고가 좀 부각이 된 영향입니다. 관세 영향으로 연간 이익이 약 1억 달러 감소할 수 있다고 이 회사가 밝혔는데요. 2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매출 전망도 상향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은 연간 이익 가이던스에 좀 실망을 했고요. 관세 비용이 실적 개선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네, 이어지는 종목은 허쉬입니다. 오늘 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강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EPS는 예상치를 22%나 상회를 했고요. 매출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요. 또 향후 가이던스도 긍정적으로 제시했고 배당금 6% 인상까지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허쉬는 소비자 제품 업종의 특성상 계절과 시즌 매출 강세까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맥퀴슨 코퍼레이션입니다. 16% 넘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은 1,0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웃돌았고요. 연간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좀 특히 광범위한 시장 하락 국면 속에서도 종양학, 바이오파마 서비스 부문의 지속적인 성장세가 부각되면서 투심을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마감가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ST로더는 상승폭을 조금 줄였네요. 네, 19%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쉬는 9%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었던 맥캐슨 16% 넘는 강세로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시각 원자재 가격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국제유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출렁이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진정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 WTI 2.93%, 3% 가까이 진정되면서 63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이 결렬될 수 있다는 소식에 큰 폭으로 급등했지만 이내 미국과 이란이 금요일에 예정대로 오만에서 핵 협상을 재개할 것이란 소식에 다시 한번 원유에 대한 공급 우려감이 진정된 탓이고요. 원달러 환율은 3원 가까이 올라서게 되면서 1,460원대 중반까지 상당히 이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이 강달러가 지속이 됐기 때문인데요. 계속해서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죠. 이 앱스타인 관련 파일이 공개가 되면서 여러 유명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한 파문을 겪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영국 총리가 이번에는 이 앱스타인 파일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밤사이에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게 됐고요. 반대로 달러는 강세를 상대적으로 보이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에 의해서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정말 이제 7만 달러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6만 5천 달러 선 밤사이에도 거의 11%에 가까운 폭락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에 강한 급락이 나온 이유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거의 10% 가까이 급락한 이유 바로 이 비트코인의 심리적인 지지선이 7만 달러였기 때문인데 이게 무너지자마자 사람들이 이 패닉세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밤사이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했는데 스트래티지가 12% 급락했고 또 코인베이스도 10% 가까이 급락했죠. 이 지난 10월부터 이어졌었던 기관 투자자들의 ETF 자금 유출 거기에다가 이번에 케빈 워시 의장이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다시 한번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쉽게 얘기하자면 시장에 풀린 돈을 다시 한번 걷어들이겠다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유동성 민감 자산인 비트코인이 급락세 겪고 있는 겁니다. 은가격도 순식간에 이틀간의 급등세를 반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12%가량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밤사이에 상하이 선물거래소가 이 주요 금속에 대한 선물 증거금 비율을 인상시켰는데 여기서 증거금이란 이 약간의 보증금과 같이 선물을 매매할 때 맡겨두는 돈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같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그 증거금을 충당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찬가지로 금 가격도 이로 인해서 1.95% 하락했고요. 또 미국채 10년물 국채금리 역시 이 고용이 적신호가 켜지면서 다시 한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올라갔고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된 하루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용도 불안하고 반도체도 불안하고 AI가 기존 일자리를 뺏지 않을까, 기존 산업을 대체하지 않을까 불안한 이 국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